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과학은 전방위 산업에 쓰이고 있는데요. 치안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소재는 아까 보여드린 탄소복합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위치를 간단하게 누르게 되면은 이건 또 저 불이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총기를 들고 있을 때 눈이 살짝 부시기만 해도 찰나만 있어도 그렇지. 이제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아이디어네. 키스트는 최근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해 칼을 막는 방패를 만들었는데요. 되게 가볍네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이라든지 국방에는 사실 과학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그 치안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찰청과 MOU를 맺어서 지금 시작한 지가 한 5, 6년 됐고요. 많은 그 결과들이 그 치안 쪽으로 지금 접목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접이식 방패가 되는 거죠. 세계 최초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만든 접이식 방패. K실드로 상표 출원 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죠. 안 아프세요? 네, 아프지는 않습니다. 태양광이 좀 불편한 느낌이라. 예, 저희 아무래도 일선에서 사용하는 방패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몸으로 실험하고, 예, 저희 그렇게 개선할 점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고쳐지기 때문에 예, 빠른 피드백이 좀 바로바로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출시가 됐지만 실험은 계속됩니다. 그럼 실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튈 수가 있어서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주로 위험한 사건 현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검증은 필수입니다. 3, 2, 1, 낙하. 그러면 20kg를 10kg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낫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폭 감량이 됩니다. 대형 방패가 한 4.5kg 정도 됩니다. 훨씬 가벼워지는 것 같아. 지금 한 3kg 정도로 이건 얼마인데? 4.5kg. 오, 그래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 설계를 아예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판과 이 내판 두 개로 분리를 해놓고요. 충격을 여기서 받게 되면은 외판이 이렇게 휘면서 충격을 분산해 줍니다. 저희가 주로 개발하는 소재는 이 탄소 복합 소재입니다. 주로 경량 그리고 고강도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소재의 이제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온의 환경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 복합 소재 표면에 따로 내열 코팅을 추가를 해서 더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열의 한계를 또 극복을 했습니다. 열에 약한 탄소 섬유 복합 소재의 단점을 보완한 건데요.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팅 기술에 성공했습니다.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실행해 나가는 개혁 R&D 정책가로 어떻게 보면 과학 행정가, 과학 경영자로 남고 싶은 건데요.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그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위급할 때는 붉은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상구를 나타내는 유도등은 색깔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녹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구 유도등 색깔, 녹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눈에는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시각세포가 존재합니다. 간상체는 빛이 적은 상태에서 그리고 추상체는 빛이 밝은 상황에서 활성화됩니다. 비상구가 필요한 상황은 정전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으로 어두운 상황이 더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간상체가 주로 활성화되는데 간상체는 붉은 빛보다 녹색 파장이 빛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비상구가 녹색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비상구 유도등이 붉은색으로 된 곳이 많은데요. 미국은 건물이 넓어 멀리서도 가장 잘 보이는 붉은색을 유도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비상구 유도등은 화재 등으로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기로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자체 발광하도록 만듭니다. 수명도 13년 정도라 형광등보다 5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적절히 어떤 팩트와 잘 녹여서 버무려서 이렇게 채색을 해서 실제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게 팩트와 또 이게 만들어낸 가공 이야기들을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거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요? 잠깐 왜냐하면 적을게요. 네, 첫 번째 네. 숫자로 표현을 했는가. 아. 대부분 많다, 적다, 뭐 좋다, 무겁다, 나쁘다, 가볍다 뭐.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지 네. 숫자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맞네. 숫자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실험을 했으면 반드시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뒤에 어떤 단위가 붙었는가. 숫자 뒤에 대부분의 어떤 경우 퍼센트나 네. 배로 붙은 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요? 0.001하고 네. 0.002의 차이는 사실 0.00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 퍼센트라면 100%예요. 100% 증가, 혹은 100% 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단위가 붙었는가. 이거 굉장히 이것만 보셔도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양파를 먹으면 몸에 좋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양파를 먹으면 몸에 좋다. 아. 건강한 사람이 양파를 먹으면 몸이 좋다. 그런 거보다 이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실험하려면 조건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붙어 있으면 사실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나 단위나 그다음에 조건이 있다면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기초 자료가 돼요. 바로 우주 음식입니다. 와, 우주 음식? 대박, 짱 신기하겠다.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우주인들이 먹었던 튜브형 음식을 본뜬 건데요. 초창기의 우주인들은 잘게 간 고기, 과일 퓨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튜브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뭐지?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살짝 고기 냄새가 나긴 하는데 예?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일단 드셔보시죠. 네. 맛없어요. 네. 이거 양갱. 양갱. 양갱 맞나요? 양갱. 양갱 간. 아니, 엄청 찝찝해. 이건 우주 아이스크림이에요. 우와. 아이스크림이라고.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녹죠? 이건 상온에서도 녹지 않도록 아이스크림을 동결 건조시킨 거예요. 동결건조요? 그게 뭐예요? 네, 수분이 있는 재료를 급격하게 얼린 다음에 얼음을 승화시켜서 건조하는 게 동결 건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주로 물건을 보낼 때는 1kg을 보내는데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0만 원이요? 네,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결 건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겠네요.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네, 가볍기도 하고. 한번 뜯어서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보세요. 빵같이 생겼는데?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같다. 우와, 저도 한번. 잘라야겠다. 나도 먹어볼게. 우와. 괜찮다. 그런데 맛있다. 근데 박사님, 여기 투명 색깔 비닐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건 다 뭐예요? 네, 이게 요즘 우주인들이 실제로 먹는 음식과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요? 네. 우와. 이게 지금 현재 우주인 분들이 먹고 계시는 방식의 그런 음식이구나. 네, 우와. 동결 건조한 음식들을 진공 포장해 놓은 겁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네. 한번 먹어볼래요? 드세요. 아니야, 우리 계장님부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네. 꺼내만 볼게요. 아, 네, 꺼내만. 보고. 네. 아까랑 어머 정말 색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히. 그래도 지구에서 먹는 거랑 되게 네.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촉감이 아까랑 훨씬 다르게 돌아왔어요. 오, 네. 오, 되게, 모양이 되게 달라지고. 약간 말캉말캉하고. 많이 드세요. 아, 진짜 맛없어요. 와, 그럼 우주인들은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는 우주 음식이 많이 개발돼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한 커피 회사는 이탈리아 출신 우주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기도 했고요. 실제로 추수감사절에는 특식으로 칠면조를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중 가장 환희를 느꼈던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데요. 바로 이 수건입니다. VTR 헤드드럼 개발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VTR 헤드드럼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격을 조작을 하거나 물량 수급을 조절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 생산량이나 또 가격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부터 소부장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던 거죠. 지금은 생소한 전자제품인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을 그가 개발했는데요.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VTR의 가장 핵심 부품인 VTR 헤드 드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행 정도 했었는데 헤드가요? 헤드 드럼이요. 예.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가 개발함으로써 약 5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당시 잘 나가는 회사원의 월급이 50만 원이었던 시절. 부품 하나를 10,000원에 수입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기술에는 인기가 따르고 인기는 기술로 지킵니다. 전자식 VTR. VTR 헤드드럼의 원 소재고 여기에도 보면은 납품용 제품 만들 때 뜻밖 화재의 가슴 조려라는 개발 뒷얘기가 있는데요. 화재 진화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 좀 소극적인 진화만 해주고 이 전원이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게 우리 수년간 연구했던 결과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사정사정해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이 기술 개발을 해서 이렇게 국산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에 성공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국산화 개발의 성공에 시장 가격도 자연스레 낮아졌는데요. 덕분에 금세 대중화됐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정글과 같은 이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을 자립화해야 되고 소재 부품을 내재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눈으로만 이 좋은 풍경들을 담아갈 순 없으니까요. 이제 카메라가 등장할 차례겠죠? 그치만 담을 게 많아도 너무 많은 걸 어째? 이 풍경들을 사진 한 장에 담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수학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파노라마 기법을 이용한다면요. 파노라마는 넓게 펼쳐지는 풍경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180도 내지는 360도까지 넓게 찍히는 사진을 얘기합니다. 평면에서 직선으로 촬영하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파노라마는 회전하며 곡선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360도까지 사방의 모든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데요. 파노라마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살짝 볼록하게 찍힌 것 보이시죠? 여기서 잠깐!
회전축이 장착된 원기둥 모양의 볼 헤드나 파노라마 전용 카메라 같이 파노라마를 찍는 장비도 있지만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일반 카메라로도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춘다면 누구나 다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한데요. 먼저 삼각대 위에 스마트폰을 잘 고정해 주시고요. 가로로 촬영한다면 수평을, 세로로 촬영한다면 수직을 맞춰 일직선으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 사진마다 일부분이 중첩되도록 촬영하는 건데요. 각각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교집합 부분을 확인해 일렬로 나열해 주면 어때요? 스마트폰으로도 완벽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기존에 사용했던 가스 온수기나 기름 온수기의 경우 화재 위험이 많아 안전하지 못했는데 업체에서 개발한 온수기는 투명 전도성 물질을 유리 표면에 코팅한 순간 온수기라고 한다. 예, 기술 설명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온수기들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물탱크 안에 금속 히터를 집어넣어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그 금속 히터들은 녹이 슬고 또 탱크 안에 녹물이 발생이 돼서 비위생적인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죠. 이게 그 히터가 유리관으로 돼 있죠. 저희 회사만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인데 이 히터는 반영구적으로 산화나 부식이 없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순간 온수기는 투명 전도성 물질을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높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금속 발열체의 단점을 개선한 투명 고온 발열체라는데요. 저희가 만든 그 기술이 히터가 계속 그 반영구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떻게 해서 반영구적인지 그 근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죠. 기존의 온수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커다란 물탱크 속에다가 금속 히터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금속 히터들은 전기 불운을 하게 되면은 스케일이라든가 녹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히터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없고 녹물이 일체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존에 있는 그 물탱크 속에를 이런 그 전기분을 하면은 녹물이 빨갛게 쓰죠. 그러니까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물이 깨끗합니다. 유리 히터와 금속 히터를 물속에 넣고 장시간 방치하자 물이 그대로인 유리 히터에 비해 금속 히터의 물은 확연하게 더러워진 모습. 금속 히터는 오래 사용할 경우 부식되어 탱크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될 수 있는데 유리 히터는 산화 부식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저희 기술에는 특별한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존의 온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탱크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가열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높게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 기술은 수초 이내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 유체 가열 방식으로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빠른 온수 공급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순간 온수기를 직접 사용하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한 제작진. 네, 처음에는 이 달기 전까지는 너무 찬물이 나와서 손이 시려서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므로 인해서 틀으면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쓰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연료 면에서도 절약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 전도성 기술로 다양한 특허는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많은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오늘의 기술. 이거 헤이 토픽 보면은
이게 미스터리 서클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는 진짜 왔다 미스터리 갔구나. 서클이 네. 엄청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지금의 주제, 외계인설. 네. 이게 외계인설이라는 게 있는데 외계인이 그들의 동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플라스마설. 자연적으로 발생한 플라스마가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둘이서 듣자마자 무슨 말이지? 너무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왔어요. 기상설, 기상 현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 첫 번째 설이 그래도 제일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도 뭔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안에 무슨 암호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니까요. 뭐 잘 살고 있니? 뭐 가끔 네 생각해 뭐 이런 거. 저도 세 개 중에 굳이 하나라면 차라리 첫 번째 가보기죠. 그쵸. 외계인설이라니까요. 어떻게 다른 두 개를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갖고 왔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플라스마가 영화에서 자꾸 나오니까 이게 무슨 광전자포 이런 건 줄 알았지. 이게 물질 상태잖아요. 플라즈마가 뭔지 모르고 만든 그렇네요. 그럼 확실히 뭐지? 그냥 근데 플라즈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면요.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플라즈마라는 용어 자체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네. 핵이 있고 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는 게 플라즈마입니다. 같이 핵과 붙어 있지 전자가 않고. 붙어 있지 떨어져 않고. 있는 게 플라스마라고요? 따로따로 원자인데. 예, 그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아주 높은 고온 상태. 그러면 그런 온도가 상태를 높아지나요? 그런 상태를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예,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플라스마가 발생했을 때 작물도 타고 화재도 나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서 이 가설은 자연적인 안 된다. 플라즈마가 발생했다는 건 아마 네. 번개가 치는 경우거든요. 이런 거요. 예. 이런 거요, 과학자님.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번개가 그때 쳤다는 알아요. 얘기인데 번개. 네, 번개 가지고 아까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죠. 하긴 그쵸. 토르 아니고든. 토르가 이렇게 토르님일 그려야 수도 있잖아요. 토르도 외계인이네요? 네, 외계인이죠. 그럼 외계인이죠. 토르를 할 수 있죠. 토르는 난 충분히. 사장님이 저렇게 진지하시게 얘기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우리 매사에 진지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는 뭔가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네, 사람이 만들었다고 밝혀졌고 네. 사람이 만들었다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아주 높은 확률로 사람이 숨겼을 거다. 시연도 했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네. 직접. 그래요? 이런 식으로 밟아가면서 만드는 거 보여줬어요. 외계인이 아니구나. 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렇게 큰 그림을 네, 혼자서 다 밟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주 강국이라 꼽히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달 탐사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국가 주도의 달 탐사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민간 우주 개발로의 전환도 논의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개발되는 달 탐사 로봇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다시 아까 원 상태에서 보셨겠지만은 바퀴가 접혀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바퀴를 접는 이유는 로켓에 탑재 상태에서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 달에다가 착륙을 하게 될 때 위아래로 많은 하중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게 하중이 타이어에 그 집중이 되게 되면은 안 그래도 가볍게 만들어 놓은 타이어인데 초과 하중이 가해져가지고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타이어를 이렇게 접혀 들어가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발사 상태나 착륙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닥면 전체를 활용해서 하중을 받쳐주고 분산시켜주는 구조를 채택을 했고 거기다가 이렇게 접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로봇 위에 또 다른 상품을 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물자들을 적층을 해가지고 컴팩트하게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 그리고 지구상의 흙보다 훨씬 고운 입자의 모래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로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온 연구진. 그 결과 갈퀴 형태의 바퀴를 가진 로버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작은 크기로 2개의 바퀴로만 움직이는 로버.
여기에 카메라 센서가 장착돼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전송하는 로봇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시중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설계 툴들이 있는데요. 그 툴들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 프린터에 들어갈 수 있는 파일로서 변환을 시킨 뒤에 저희가 SD 카드로 이용해서 이 프린터 인식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프린팅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3D 프린팅을 이용을 하면은 어떤 설계상의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문제점이 생겨서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좀 변화에 대응하기 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수없이 이루어지는 테스트 과정. 그때마다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 필요한 부품을 그때그때 만들어내면서 연구개발 비용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